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상승해 미국 경제의 회복 지속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현지 시각으로 18일 지난달 미국의 경기 선행지수가 전월보다 0.3%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0.5% 상승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5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하반기엔 미국 경제 회복이 가속화할 것임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예상을 크게 밑돈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톰슨 로이터 미시간대는 현지 시간으로 18일 이달 소비자 신뢰지수 예비치가 81.3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직전월 확정치 기록인 82.5를 밑돌고 시장 전망치인 83.2보다 크게 낮은 수준입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 IMF 총재가 금융시장에 퍼져 있는 과도한 낙관론과 안이함을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18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강연에 참석한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 경제가 위기에서 회복되고 있고 시장 신뢰도 개선되면서 금융시장이 낙관적으로 변하고 있다면서도 이 같은 낙관론이 다소 과도한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아사히 신문과 교도통신은 19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원전 사업자와의 식사 자리에서 원전을 재가동하겠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후쿠오카시 하카타구의 한 요정에서 재계 인사들과 만나 센다이는 어떻게든 하겠다, 확실히 하겠다 등의 발언을 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 피격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 실적 호조에 상승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미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73% 상승한 17,100.1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1.57% 상승한 4,432.15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1.03% 상승한 1978.22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출하에 따른 지정학적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독일 지수는 1.1% 하락한 9,720.02포인트에 마감했고요. 영국 지수도 0.2% 상승한 6,749.45포인트로 프랑스 지수도 0.4% 상승한 4,335.31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말레이시아 여객기 추락 사고의 여파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 모습인데요.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 1부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선촌넘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김정희님과 주말 잘 보냈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통 그리고 각 기관의 펀드 매니저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청송촌넘 신창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고로 인해서 우리 증시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오늘 글로벌 증시 확인해 보니까 어느 정도 좀 하락의 여파에서 벗어난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예, 제가 금요일날 전환선까지 하락할 것이다 했는데 전환선 정확히 왔는 것 같아요. 전환선 찍고 이제 주가 자체가 15포인트 당기면서 2019포인트까지 다시 당기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요즘에 이제 많은 분들이 풍요 속의 빈곤이다 이렇게 하는데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우리 개인들 갖고 있는 종목은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뭐 어쨌든 뭐 지수는 2020포인트입니다. 지수는 2020포인트인데 참 의미는 없어요. 뭐 지금 그 이 지수 말고 우리가 이제 시가총액 상위 지수인데 일반 편협 지수 이제 편협 지수란 것은 가격대를 불문하고 이제 편협 지수는 지금 거의 한 1930포인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리율이 굉장히 높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뭐 짧은 몇몇 종목 거래 만주 2만주 되는 종목으로 주가 올라가야 이제 무의미한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뭐 지수가 상승 참 의미 없는 그런 상승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지수는 2019포인트다. 그래서 오늘 신고가를 한번 내릴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 신고가 내더라도 큰 의미는 없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좀 인위적인 그런 모양이 있어도 순응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제 2010포인트 이상은 현금화에 줄여가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는 주가 자체가 이제 주피복 같은 거 보면요. 일단 2030이 열려 있어요. 2032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한 주에 이제 보통 주가 자체의 움직임을 보실 것 같으면요. 한 주의 움직임을 보실 것 같으면 거의 주가 자체의 움직임이 거의 한 25포인트 정도 움직입니다. 하루에 25포인트 움직이면 45포인트까지 상승적으로는 2045포인트 그 다음에 하락적으로는 만약에 간다면은 2000포인트 산적 언적 뜯는 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2045포인트 같다 지금 25포인트 오르면 여러분 정확히 1.25% 됩니다. 1.25% 먹으려고 주식을 사는 거는 조금 현명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글쎄요 저는 40포인트는 아니고요 30포인트대가 강력한 저항으로 저는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여튼 참조를 좀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지난주에 이번 달 초에 이제 2025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히 큰 어떠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모멘텀인데 어쨌든 간 25포인트 이 부분이 굉장한 저항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2025포인트에서 저항이 굉장히 큰 저항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가 상승하더라도 방금 이야기했지만 주 피봇과 월 피봇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지금 2045포인트 거의 2055포인트 가까이에서 강력한 저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금 냉정하게 한번 바라볼 필요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 토요일 날 저녁 9시에서 11시까지 일목균형표 특강을 했죠. 특강을 했는데 너무 많은 분이 와가지고 시스템이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이번 주 이제 전환선 끝났고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이제 기준선을 합니다. 원래 이제 늦게 하려 했는데 너무 많은 분 바로 하자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서울경제로 신청을 해주시면 선착순 100명이니까 또 못 들어와가지고 좀 치지 마시고 서울경제로 전화하시면 된다. 이렇게 서울경제 전화하셔가지고 일목균형표 이번 주 목요일 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인터넷 강좌입니다. 참석을 많이 해주십사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 토요일 날 저녁에 배운 거 지금 무방을 합니다. 아프리카 TV에서 그날 참석하신 분만 위해서 무방 실습을 오늘 하니까 실전 연습을 하니까 오늘 아프리카 TV에 접속을 해주시면 충분히 될 것이다 이렇게 볼 거 있고요. 오늘 실전 교육을 충분히 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를 볼 것 같으면요. 아직까지 주가가 제가 누차 이야기했지만 노란선이다. 노란선의 강력한 상승. 그런데 노란선이 이번 주 수요일 날 바뀝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여러분 노란선이 서서히 줄어듭니다. 노란선이 줄어드는 것은 주가 자체가 이제 어떤 변곡이 크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이번 수요일 날 전후인데요. 수요일 날 전후에 민감하게 좀 봐주십사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게 수요일 날 워낙 큰 오랜만에 선행 스펜2에 큰 상승이 있습니다. 큰 상승이 있으니까 수요일 전후에 큰 변곡이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관심을 좀 두시고요. 또 그 수요일 하필이면 기준선까지 움직이는 대참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기준선까지 움직이고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선행 스펜2가 움직이고 지금 이번 주에 여러분 굉장히 조금 긴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부분입니다. 긴장하는 부분이 좀 필요한데 주가가 여러분 갖고 있는 주식이 상승해가지고 올라가면 괜찮지만 내려가면은 좀 속된 말로 참사가 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그 참사가 날 수 있는 부분이다. 지금 주가 자체가 추가적으로 올라가면 문제 없습니다만 기관과 외국인 동향을 보면 민감하게 볼 수 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이
기관도 지금 선물 콜 2,600개, 외국인이 1,700개 마이너스, 개인이 300개, 거의 없습니다. 없다는 말은 뭐냐면, 지금 장세가 기관과 외국인과 개인들 똑같이 좀 기이하다. 기이하다는 것은 왜 오르는지도 기관들도 모르고 외국인들도 모르고 개인도 모릅니다. 그만큼 지금 장세가 조금 혼조라는 것은 이유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경제장관 부총리가 바뀌었다고 주가가 뜨고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아닌데 뭔지를 모르게 주가 기관과 외국인이 제일 냄새를 잘 맡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주가가 상승하거나 하락하면 푸시나 콜을 할 건데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고 이 사람들도 제가 좋아하는 복지부동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너무 먼저 칼을 휘두를 필요 없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있고요. 좀 이럴 때 안 보일 때는 증권시장에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마이웨이입니다. 저는 현금 아예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한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보다시피 오늘 신고가를 한번 비슷하게 낼 것 같습니다. 낼 것 같은데 이 신고가가 이번에 신고가가 굉장히 좋은 신고가냐? 저는 좋은 신고가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해로운 신고가다. 해로운 신고가는 뭐냐면 이 신고가가 앞으로 당분간은 갱신 못할 그런 신고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궁극적으로 선행스팬2가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 선행스팬2가 이번에 움직이고 이제 움직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은 이번에 고점이 선행스팬2가 당분간 이게 잘릴 때까지 그럼 이거 잘린다면 앞으로 52일 후입니다. 그럼 결론은 이번에 고점을 찍으면 주가가 52일 동안 생보 또는 약세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저 말이 맞다고 생각하는 분은 저 말을 좀 참조하시는 부분이 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어쨌든 간 오늘 뉴스가 좀 특별한 게 나왔습니다. 뭡니까? 삼성그룹이 이사들에게 비즈니스 10시간 이하는 이코노미 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 여러분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요즘에 여러분 장 자체가 너무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아증권에서 강좌를 무료 강좌를 했는데 정확히 11분 오셨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우리 개인들이 주식에서 깨지고 선물에서 깨지고 옵션에서 깨지고 ELW에서 깡통차고 쳐다볼 게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개인들이 지금 안 된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지금 자리에서는 다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많이 먹는 것보다는 요즘엔 하여튼 길게 먹는 게 좋다. 주식시장은 굵게 짧게보다는 가늘게 길게 보다 보면은 확실히 좋은 게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원화가 2,030원. 요즘 제조업들이 아우송을 치죠. 아우송을 치고 있습니다. 제조업들이 아우송을 치는데 글쎄요. 요즘 내수 종목들 계속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 글쎄요. 뭐라고 말하기는 좀 드뭅니다. 어쨌든 유가 텍사스 중진료, 두바이유 100불, 그다음에 금값 1,300불. 그다음에 요즘 보시면 중국 증시, 일본 증시, 이거 혼조고, 우리나라 증시 마음대로고, 과거는 글로벌 증시가 동조화 현상인데 지금 동조화 현상이 전혀 없습니다. 뭐를 보고 해야 될지 저도 밤새 끙끙끙끙 앓을 정도입니다. 앓을 정도다 이렇게 보시고요. 자, 삼성전자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130만 원 이하는 좋은 가격대라고 했는데, 글쎄요, 61위 평 닿을지 안 닿을지 모르지만 저는 안 닿을 것 같아요. 안 닿인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런 거는 바닥에서 10% 매매를 공격적으로 하는 것 외에는 대안이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물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평균 가격 260에서 0.5, 2.5 매매하자 이랬는데 2.5 정확히 맞아 들어가는 것 같아요. 260에서 2.5 매매, 262.50 딱 되니까 주가가 흔들리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선물요 한 가격대에 집중돼 있어가지고 추가적으로 올라가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힘든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선물의 거래량이 최근에 엄청 줄고 있습니다. 선물의 거래량이 엄청 줄고 있어가지고 저도 굉장히 선물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식 거래량 줄어들 때 주식을 앞으로 안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선물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다. 그만큼 우리 개인들의 데미지가 좀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커가지고 물론 뭐 저 말을 좀 들었으면 더 좋겠지만 안 들어도 어쩔 수 없었고요. 선물의 개인들의 거래량이 너무너무 줄어가지고 지금 뭐 여러분 보다시피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선물 거래대금도 얼마나 줄고 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준다는 것은 주가가 일교차가 굉장히 큰 대신 먹을 게 없는 그런 장세에 나온다. 잘못하면 뭐 밟을 수 있는 그런 현상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께서 냉정하게 좀 판단을 해 주십사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수익을 말하다 해서 선물 평균 가격 보는 방법 했습니다. 지금 그 선물을 목숨 걸고 싸우는 게 금융투자하고 투신입니다. 투신인데 이분들의 싸움의 격전장이 260.50입니다. 260.50이 뭐를 말하는지는 알 겁니다. 그래서 260.50에서 지금 그 외국인과 개인들, 일반 개인들은 금융투자하고 투신만 싸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260.50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다. 이거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인지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자, 다우존스 전날 장대 연봉에서 장대 양봉. 참 요즘에는 뭐 교양도 없습니다. 캔들 차트가 요즘 뭐 경제가 참 교양이 없어요.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S&P 뭐 하루 빠지면 하루 땡겨보고 연속성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하여튼 뭐 속되기 말로 우리나라 시장도 그렇지만 글로벌 시장도 거의 돗대기 시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돗대기 시장에 내까지 돗대기 돼가지고 교양 없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식으로 교양을 좀 지키는 이럴 때일수록 낙폭 확대 저점 주식들을 사가지고 오래 갖고 있는 것도 괜찮은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요. 요즘에 저는 뭐 여러분에게 항상 정석적으로 이야기하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는데 MACD 보시면 MACD 골든 크로스가 영선 위에 났습니다. 영선 위에 골든 크로스는 주가가 상승해도 많이 상승하지 못한다. 이런 정석 프레이어. 이게요. 데드 크로스 났다가 이틀 만에 상승했습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이게 무슨, 뭐 데드 크로스 갖고 스타게티 같이 움직입니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뭐 주가가 고가 저퍼주, 우리가 평생 안 사보던 주식으로 상승해도, 뭐 괜찮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개인들이 갖고 있는 주식, 멋진 경제 부총리라면, 주식을 올리더라도 좀 교양 있게 올리십시오. 꼭 말하는 것처럼 교양 없이 올려가는 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하여튼 교양스럽게 좀 올려가지고 우리 개인들도 좀 살게 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토요일날 일목 강연 특강 인원을 다 받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2탄으로 기준선을 합니다. 기준선 이번 주 목요일날 10시부터 12시까지 하니까 서울경제로 신청하시고 지난 토요일날 강좌 들었는 분을 위해서 지금 무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무방에 접속을 하셔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배운 거를 실전에 한번 쓸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하시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여간 여러분 이번에 좋은 일 하셨습니다. 좋은 일 하셨고요. 여러분 이번에 일목균주국 수익은 양로원의 차량 구입 자금으로 쓰인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나중에 차량까지 찍어가지고 서울경제에 올리겠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간 지금 장소 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 저 현금화 최대한하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주가가 연속적으로 못 간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가장 큰 이유가 기관과 외국인이 양다리 걸치고 있는 부분. 두 번째는 고객의 특권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그리고 세 번째 주가가 뜨기 위해서는 선물이 공격적이어야 되는데 선물이 거래가 줄어드는 부분. 그리고 요즘에 보시면 국제유가라든지 금값 이런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는 4대 경제 요소가 하나가 환율인데 환율 부분 이런 걸로 봐서는 분명히 제가 볼 때는 주가는 지금 적정 주가 이상이다. 그거는 확실하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주가가 뛰어가지고 온 동네 뻐꾸기 이야기처럼 뭐 2,100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80포인트 캐봐야 지금 4%인데 4%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저도 굵게 짧게 사는 스타일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장세는요. 가늘게 길게 길게 가는 게 좋은 행동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요. 땀설치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여러분 지금 바로 무방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내 말 한번 들어보십시오. 현금화 한번 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딱 말씀드립니다. 정성천놈 신창원입니다.
네, 대표님께서 오늘 2010포인트 이상은 현금화 전략, 그리고 2025포인트에서는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해주셨습니다. 청손초놈 샘플러스 신창은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득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 코스피 지수가 우크라이나발 악재에도 불구하고 2010선을 지켜내며 약보합권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이런 대외 악재와 상관없이 0.24% 상승한 560선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번 주 우리 시장 전망과 함께 지난주 관심 종목이었던 NC소프트에 대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지난주 금요일 같은 시장이 체력적으로 상당히 좀 잘 버텼던 하루였지 않나 싶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불안감으로 사실상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 전부 급락한 상황에서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개파락 출발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금요일 날 개파락 출발한 것에 대한 부분들을 전부 메꾸는 그런 상황이 좀 나오는데 사실 이런 모습을 정말 오랜만에 보는 상황이죠. 개파락에 대한 부분들을 그날 메꾸는 완전히 지금 역발상적인 부분들로 지금 움직인 상황이고 우리 시장의 반등에 걸맞게 금요일에 다우지수나 유럽 증시도 반등한 모습인데 일단 다우지수는 21선 지지 다시 한번 나오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나온 상황인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이 우리 지수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분들이겠죠. 제가 지난주부터 2020포인트를 강력하게 돌파가 나와줘야 레벨업으로 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게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현금화에 주력을 하면서 포트 구성에 대한 재정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금요일 같은 경우가 종가가 고가로 끝나는 그러니까 윗꼬리가 없는 양봉이 나와주었기 때문에 오늘도 2020포인트 돌파에 대한 강력한 그런 저항 돌파가 필요한 시점이다. 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현재 지수가 2000포인트가 넘어간 상황인데 주요 업종별로 따지면은 사실상 시고가 나오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주들도 그렇고 건설주들도 전기전자 쪽에서도 하이닉스나 LG 관련주들 이외에 크게 상승하는 종목들이 없고 삼성전자도 현재 바닥 다지기에 들어간 상황에서 네이버하고 기타 몇 종목들만 지수를 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2000포인트가 넘어간 상황에서 대표 업종들은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꾸로 우리가 좀 역발상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이런 종목들이 상승 구도로 골고루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지수는 얼마쯤 갈 수 있을까? 이런 의문에 대해서 일단은 생각을 해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해서 일단 제가 이 상한가 팩토리를 시작할 때도 일단 우리 지수의 그림은 차기 대선까지는 상방으로 그려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번 주는 좋을 것이다. 내일은 안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오늘은 2020포인트에 대한 쌍봉 구간이죠. 지난 5월 달의 구간과 맞붙는 그런 쌍봉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 2020포인트에 대한 강력한 돌파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좀 코스피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코스닥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코스닥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아요. 코스닥 지수가 심상치 않은 게 아니라 코스닥 돌아가는 판도가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최근에 보령 메디앙스나 아가왕 컴퍼니 그리고 7월 초에 하한가에서 추천드린 판세 바이오 같은 종목들 이런 종목들도 한 70% 정도 그때부터 70% 급등한 그런 사례가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그냥 전황 이렇게 올라가는 것보다 싶어도 제 쪽에는 지금 상당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도 뭐 김무성 관련주들이죠. 디지털 조선이라든지 NK 이런 종목들이 지금 상한가에 들어갔고 상한가에 들어가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저냥 상승하는가 싶어도 지금 코스닥 돌아가는 판도가 상당히 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글쎄요, 많은 분들이 코스닥은 안 좋다 하시고 대형주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인 기관에게 휘둘릴 수 있는 코스피 종목이 더 위험하지 않나. 그리고 코스닥은 오히려 저는 좀 선호하는 그런 투자자인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보령메디언스나 아가방컴퍼니, 그러니까 2012년도 대선 관련 종목들, 그러니까 써니전다나 뭐 안넷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뭐 기본적으로 500% 이상 그런 수익 나는 종목들이 2010년도부터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2009년도부터 12년도까지 상당한 그런 수익을 냈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인데 5월 10월달 이전 정도에는 코스닥에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에 대한 매집이 끝나야 된다는 점, 그래야 상승 추세를 쭉 탈 수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어느 정도 인지를 해두셔야 한다. 그래서 사실 주식이란 게 뭐 반짝값 벌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뭐 오늘 3% 수익 났다고 좋아하고 내일 또 4% 손실 났다고 기분 안 좋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며칠 전에도 이제 통화를 또 했는데 주식을 안전하기 위해서 코스피 종목을 한다? 그래, 코스피가 좀 안전하다? 글쎄요, 안전한 종목군도 없고 안전한 지수도 아니고, 특히 우리나라에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지정학적 그런 리스크에 상당히 노출된 국가이기 때문에 더더욱이 다우같이 올라가는 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MA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못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코스닥 움직임이 상당히 심상치가 않다라는 점 종목별로 인지를 하시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제 종목 이야기가 좀 늦었죠. NC소프트 지난주에 관심 주셨죠. NC소프트가 금요일에 제가 NC소프트를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의 하락이 나오면 안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바로 하락에 대한 되돌림 파동이 반드시 금요일에는 나와야 된다라고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역시나 이 NC소프트가 금요일에는 양봉형 캔들이 나오면서 저점을 다지는 단일이지만은 하루지만은 저점을 다지는 그런 모습이 좀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5일선에 대한 회복이 어느 정도 15만 원대 중반 정도에서는 하반 경직을 완성될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중요한 것이 기관 매도세가 지금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 세기가 점차 줄어들어야 한다는 점 포인트로 잡고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가 앞에서 종목에 대한 이야기보다 코스닥의 전반적인 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드렸는데, 사실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하루하루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추세를 타야 된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는 점을 좀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현재 뭐 크게 손실하신 분들도 과감한 선택을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점 반드시 인지를 하시고, 오늘 장은 조금은 심플한 대응을 하면서 지수 정고점 돌파에 대한 여부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트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난 관심 종목인 NC소프트 아직도 홀딩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